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 만나 영화들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안 나올 게 뻔한데 어쨌든 나중에라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제가 한 10편 정도의 영화를 봤어요. 부산에 가서 이걸 굳이 실물 티켓으로 뽑을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실물 티켓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 장이 있죠. 10편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냥 일정상 일정에 해당되는 모든 날을 그냥 영화 보는 데 거의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 좋았던 영화도 있고 좀 별로였던 영화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이 좀 만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영화 한 편을 얘기하려고 해요. 티처스 라운지라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독일 영화인데 제가 10월 8일에 9시 반 오전에 본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확실하는 거는 이제 이 홍보사에서 이런 티켓 홀더도 주는 걸 보니까 나름 이 티처스 라운지도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 이게 좀 이슈에 또 맞는 영화기도 해요. 소재적으로 학교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비록 독일 영화입니다만 상당한 스릴러입니다. 이게 매우 현실적인 리얼리즘 영화이면서 동시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스릴러 영화라서 상당히 좀 생각해볼 만한 구석이 많은 영화입니다. 물론 이렇게 막 속 시원한 스타일의 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 자, 어떤 영화인지 좀 보도록 하죠. 이 영화는 일커 찬탁 카탁이라고 일커 차탁 일커 카탁이라고 불리는 분의 영화입니다. 이분이시래요. 자, 일거 차탁이네요. 티처스 라운지라고 하는 영화고요. 독일어로는 레헤르지머라고 해서 이게 교무실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맞을 겁니다. 레헤르지머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면 Lehrerzimmer. 레하르지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티처스 라운지가 되는 거죠. 이 영화 수상 실적도 이미 있는 영화고요. 이 독일 영화상에서 감독상, 각본상, 그다음에 여우주연상, 편집상까지 독일 내에서 이미 수상을 했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파노라마 부분에서 CICA상, 라벨 유럽 영화상 등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영화이고요. 이미 소개된 일부지만 이 티처스 라운지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로튼 토마토 지수도 비평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지점이 이 영화를 보면 화면비 자체가 지금 이제 공개된 스틸들이 몇 장 안 됩니다만 이 화면비가 좀 특이하죠. 1.33대 1의 화면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영화 상영 시간 내내 이 화면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도 교실,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나지움 정도로 보이고 이 주인공의 교실은 좀 더 다소 어린 아마 그 독일은 4학년이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 김나지움에 들어오니까 아마 김나지움 저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로 보이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급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절도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절도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게 있는 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넘치는 성향을 보여주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상영 시간이 그렇게 긴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은 사실 99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고요. 어,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 공간적으로도 이 캐릭터들의 그 일종의 사생활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어디 학교라는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게 설명되고 있고 영화의 엔딩 시퀀스 자체가 학교 공간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 지점은 일단은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 이 교실 안에서 이 담당 교사죠. 이 교사인 그 노박이죠. 이 노박이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노박이고 이 영화에 이제 연기를 했던 주연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노박이 지금 레오니 베네스티라고 하는 배우고요. 91년생 배우고요. 이 노박이 초임 교사예요. 근데 약간 이제 이 피부 톤이라 보면 알겠지만 약간 폴란드계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2세 정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앞부분 초반부에 보면 이제 수업 장면에 보면 그 상당히 행복해하는 학교 이 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아이들과 어울려 보내는 이 시간
이런 표정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기쁜 표정을 지고 있는 순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화들은 이 영화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되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영화의 시작 지점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이제 노박 선생님의 일상적인 표현들이 이제 앞부분 살짝 좀 등장을 하고요. 맨 첫 장면은 이 절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약간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훈계시키거나 이제 그 절도범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그러니까 무관용 원칙을 이 학교는 김나지움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이분이 이제 그런 절도범을 잡는데 좀 앞장서는 선생님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뒤지면서 이제 여자아이들을 일단 혐의를 벗어나서 남자아이들만 남겨놓고서 이 물건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학급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불러가지고 의심되는 아이를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억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노박 선생님은 사실은 되게 부정적인 이 의견을 펼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표정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예고편 시퀀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선생님한테 다른 선생님들한테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근히, 그러니까 교사라고 하는 진영 안에서 같이 이제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이제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닌 이쪽의 이상주의자 선생님은 초임 선생님으로 등장하는 게 이 노박이라고 하는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건이 점점점 이제 커져 버리게 돼요. 이 노박이라고 하는 교사와 달리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낀 상태가 돼 버리고, 또 뭐 일방적으로 뭐 희생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상황 자체가 좀 꼬여 나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쨌든 이들 교장 선생님들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개입을 통해서 또 아이들 등의 이제 뭐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알리라고 하는 아이를 불려오는데, 이름이 알리라고 하는 아이 자체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이제 이슬람 계통의 그 터키계나 아니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독일사에 대해서만 아마 터키계 또는 뭐 다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중동 지방 출신의 이민자 자녀로 보이고, 그 이민자 자녀이기 때문에 의심받았다는 듯이 이제 부모님은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애에게 게임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알리라는 아이에게 돈이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모님 자체가. 자, 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안은 이제 일종의 점입가경에서 이제 앞부분에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사건은 이제 점점점 좀 커져나가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일단은 이 더 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교무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처럼 이 학교는 교실에서의 갈등도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교무실 안에서의 갈등도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을 되는데, 이 티처스 라운지 교무실 안에서 펼쳐지는 이제 그 도난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노박이 자기도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일종의 그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다가 일종의 자신의 그 지갑에 손을 댄 좀도둑의 그 블라우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블라우스를 근거로 해서 모 교직원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객관적 증거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확실한 물증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고, 여기서 이슈가 되는 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단은 이 공개되진 않았어야 될 이 교무실의 공간이 촬영되었다는 측면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이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갈등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 노박은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이 노박의 교실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이제 그의 엄마가 바로 이 학교의 행정실에 관련된 교직원이자 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이자 동료였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라우스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사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시간대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가 이제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 노박은 나름대로 현명하게 순서를 따라서 현명하게 이 여성에게 찾아가서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 행정실 그 직원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얘기가 통하지 않자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게 돼서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된 지목된 여성이 굉장히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나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자기 교실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엄마가 절도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 노박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사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실체를 터뜨리지 못하는데 교무실에서는 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 교사들의 경우에 추궁을 하게 되는 경우고, 노박의 경우 또 아이들도 그 문제를 갖다가 비밀로 숨겨놓고 왜 공유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노박은 어쨌든 보면 교사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다 모두하고의 트러블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 어떻게든지 끙끙 앓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 신경쇠약 직전의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이제 독일이니까 독일의 학교 신문에서는 그 얘기를 함구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 노박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이 사람의 일방적 주장, 이 절도범이라고 의심되는 인물의 일방적 주장을 실은 신문들이 발행이 되면서 더욱더 핀치에 몰리게 되는 노박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펼치는 이야기들의 전개가 영화 99분 동안 숨막히게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가 티처스 라운지라는 영화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는 시간적 사건 구성상으로는 범인을 잡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뭐 추리물의 성격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그 관계와 관계 속에 생기는 그 지옥,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이라든가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첩첩이 쌓여 있는 갈등적 요소들을 갖다가 굉장히 밀도 있게 풀어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처음에 영화의 첫 장면에서 펼쳐지는 이 신뢰감들이라고 하는 게, 노박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거듭되면서 나중에 교실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상황까지 전개가 돼 버리고요. 노박은 그 사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각각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노박 교사는 계속 그 안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포스터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리 지르는 장면의 시퀀스는 노박이 아이들에게 마지막 희미하게 수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이제 처음에 장면에서는 아이들과 같이 일종의 무슨 초등학교 저학년들처럼 구호를 좀 올리는 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제 소리를 같이 지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으로 사용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약간 비슷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는 것은 이 소년이입니다. 그 아까 절도범으로 지목되는, 그러니까 노박 교사의 그 지갑을 훔쳐간 걸로 보이는 어머니의 이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년이죠. 이 소년과 갈등이 심하고, 이 소년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 엄마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 소년이 지금 안에 보면 이제 퍼즐을 들고 있죠. 근데 저 퍼즐은 이 노박 선생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아이가 저 퍼즐을 풀었다고 이제 내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갈등이 완전히 폭발하고 그 장면에 잠깐 등장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완벽하지 않지만 이 노박이라고 하는 교사가 펼쳤던 그런 이상들을
그 아이가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무슨 해소됐다 이런 얘기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그 영화적으로 그 긴장하는 무조의 음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던데 긴장감을 계속 올려주는 테마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영화 속의 공간이 되게 일상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긴장감을 계속 뿜어내오고요. 이 화면비를 보시면 4:3 화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인공 이 교사와 이 인물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화면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죠. 영상 자체가 포커스가 전경, 이 배경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극대화하는 영상으로 영화가 미장센이 구성되어 있다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티처스 라운지는 그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인물의 관계를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묘사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물론 노답 영화예요. 말하자면 어떤 결론을 확실하게 뭐 낸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가 영화가 어떤 해피엔딩의 결말에 이른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판타지에 가까운 얘기죠. 현실 속에 어떤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더 리얼한 영화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마 이 감독도 더 많은 토론이 펼쳐지기를 원했었던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영화가 되게 답답한 경우 많습니다만 뭐 예술적인 경도에 치우친 영화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밀도 높은 이야기들 그리고 동시에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이 독일 학교의 김나지움의 현실들을 갖다가 동시에 잘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실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영화 속에 부분 드러나요. 일단 교사가 모자른다. 독일도 교사가 모자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종적 갈등들도 요소,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 다양한 인종적 갈등들이 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갖다 천사처럼만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이 영화에는 아이들은 되게 힐난하기도 잘하고 사람들 놀리기도 하고 애들 자체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부모님들의 경우도 굉장히 공격적인 부모들로 묘사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이런 입장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라든가 본질적인 측면들까지도 잘 다루고 있는 거고요. 저널리즘의 문제까지도 다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신문 자체가 일종의 특종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한 제대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한다든가 라는 문제 등 뭐 이렇게 풍부한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라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 티처스 라운지라는 영화를 한번 나중에 공개된다면 기회가 되신다면 보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부산에서 앞으로도 이제 만날 게 분명한 티처스 라운지에 대한 제 간단한 소감 말씀드렸고요. 아마 당장 공개되진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상 조만신의 말씀.